고혈압입니다. 당뇨입니다. 약 드셔야겠네요. 진료실에서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느껴보셨죠? 그리고 바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일 겁니다. 아, 이제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구나. 죽을 때까지 못 끊는구나. 의사 선생님께 이거 열심히 운동하면 끊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일단 드세요. 관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시작하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 진료 시간이 너무 짧아서 미처 듣지 못했던 혈압약, 당뇨약의 진실과 약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꼭 알아야 할 비밀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시니어 건강라디오 행복한 삶 건강한 삶입니다.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드실 때마다 내가 내 몸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가 하고 자책하거나 약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성적표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의학 용어는 다 빼고 딱 3가지만 기억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들이 보는 혈압과 혈당 수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둘째, 집에서 어떻게 재야 병원에서 인정받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지. 셋째, 정말로 약을 줄이고 싶을 때 의사에게 건네야 할 결정적인 질문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약을 드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다음번 병원 가시는 발걸음이 훨씬 당당해지실 겁니다. 편안하게 귀만 열어주세요. 혈압 수치,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먼저 혈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혈압은 2개의 숫자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130에 80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숫자는 심장이 꽉 짜낼 때의 압력, 뒤에 있는 숫자는 심장이 쉬고 있을 때의 압력을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게 쏟아져 나올 때의 압력이 위에 숫자, 수도를 잠고 두었을 때 관 안에 남아있는 압력이 아래 숫자라고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어느 한쪽만 너무 세도 관이 오래 버티지 못하겠지요. 우리 혈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에 숫자만 보면 된다가 아니라 아래 숫자도 함께 보셔야 뇌, 심장, 콩팥이 얼마나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부터가 고혈압일까요? 기준은 나이, 국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집에서 잰 혈압이 135에 85 전후를 꾸준히 넘기면 고혈압을 의심해 보게 됩니다. 병원에서 잰 혈압은 긴장 때문에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의 평균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는 아침마다 130에 80 정도가 나오는데 병원만 가면 150에 90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병원이라는 환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집에서도 항상 145, 150이 나오는데 병원에서는 괜찮대 하고 넘어가면 실제 위험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높게 나왔다가 아니라 일주일, 한 달 동안 평균이 어땠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릴 기록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먹으면 수치를 몇 가지 내려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혈압약의 진짜 목표는 숫자를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 콩팥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이 터지지 않게, 막히지 않게, 닳아 없어지지 않게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같은 5년을 살아도 혈압이 150, 160으로 오르내리며 지내는 5년과 125, 135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지내는 5년은 혈관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안에서는 매일매일 마모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약을 먹는 걸 몸을 망치는 독약이 아니라 내 혈관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정도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습관으로 안전벨트에만 의존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혈압약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완전히 똑같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나누어 보면 체중이 많이 나가고 짜게 먹는 식습관이 심했고 운동이 거의 없어서 혈압이 오른 분들은 살을 빼고 식단을 바꾸고 걷기를 꾸준히 하면서 약의 종류 또는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젊을 때부터 혈압이 높았고 이미 뇌나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약을 갑자기 줄이거나 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생 먹는다기보다 안전하게 유지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평생 먹을 팔자구나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에게 제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가볍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한 번은 꼭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와 당뇨약, 평생 약인가요? 이제 혈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혈당도 두 가지 상황에서 자주 재개됩니다. 공복 혈당은 주로 아침, 밤새 아무것도 안 먹고 잰 수치를 의미하고 식후 혈당은 밥을 먹기 시작한 뒤 2시간쯤 지나서 재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공복 혈당이 자꾸 126 이상, 식후 혈당이 200 이상으로 나오면 당뇨병을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 중간 구간인 공복 100에서 125 정도를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한 번 숫자가 아니라 자주 비슷하게 나오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젯밤에 떡을 많이 먹고 잤더니 오늘만 유난히 높게 나왔다. 몸살 기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치가 올랐다. 이런 특이한 상황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혈당 검사 중에 당화혈색소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수치는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루 이틀 잘했다고 금방 좋아지지도 않고 하루 이틀 망쳤다고 금방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단 조절, 운동, 약을 포함해서 내 노력이 얼마나 쌓였는지 결과를 알려주는 일종의 성적표인 셈입니다. 이 숫자가 의사가 말해준 목표 범위 안에서 오래 유지되는 것이 눈, 신장, 신경, 발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약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이 약도 시작하면 평생인가요? 초기 당뇨, 특히 갑자기 살이 많이 찌고 야식이나 단 음식을 자주 드시다가 혈당이 오른 분들 중에는 체중을 줄이고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고 걷기,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약을 줄이거나 아주 가벼운 약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이상 진행된 당뇨병에 이미 눈의 출혈, 부종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발 감각이 둔해진 상태라면 약을 줄이는 것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것이 우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는 평생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보다는 제가 식단과 운동을 바꾸면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질 수 있는지, 약은 어느 단계에서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혈압이든 혈당이든 숫자에 너무 겁을 먹다 보면 재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자동차 계기판을 무섭다고 가리고 운전하지는 않잖아요.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엔진에 이상은 없는지 계기판을 보면서 조절합니다. 혈압,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혼내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려주는 계기판입니다. 수치를 볼 때마다 아, 지금은 조금 세게 밟았구나. 한동안은 천천히 가야겠다. 이렇게 조절하는 마음으로 숫자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혈압과 혈당을 재는 법. 이제 실질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혈압입니다. 집에서 제대로만 재서 가져가셔도 병원에서 의사가 해주는 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5분 정도 편안히 앉아서 쉰 뒤 말하지 않고 다리 꼬지 않고 혈압을 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팔꿈치를 책상 위에 올려서 팔뚝 높이를 심장 높이와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팔이 너무 내려가면
혈압이 더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침 기상 후 화장실만 다녀오고 아직 밥과 약을 먹기 전 그 상태에서 혈압을 2번 재서 평균을 내고 저녁에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같은 방식으로 2번 재서 평균을 내면 의사 입장에서 보기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부담스러우시다면 아침 한 번이라도 꾸준히 이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혈당은 손가락 끝에서 재는 기계가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실수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손이 차갑거나 더러운 상태에서 바로 재는 것입니다. 손을 따뜻한 물로 씻고 완전히 말린 뒤에 재면 좋습니다. 둘째, 알코올 솜으로 닦고 바로 찌르는 것입니다. 알코올이 마르지 않으면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완전히 마른 뒤에 찌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첫 방울 피를 바로 기계에 대는 것입니다. 첫 방울은 닦아내고 2번째 방울로 재면 좀 더 안정된 값에 가깝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공복 혈당을 재려면 물 외에는 8시간 정도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식후 혈당은 첫 숟가락을 뜬 시간 기준 2시간 뒤를 기준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숫자 해석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기록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록 습관 하나만 잘 잡으셔도 진료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의사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건 날짜, 아침 저녁 구분, 혈압, 혈당 수치, 잠 못 잔 날, 과식한 날, 운동한 날 등의 특이사항. 이 4가지가 한눈에 보이는 종이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한 달간의 아침 혈압과 일주일에 몇 번이나 140을 넘었는지가 한 장에 정리되어 있다면 의사는 약을 지금 그대로 둘지 줄일지 바꿀지를 훨씬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집에 있는 달력이나 공책 한 권을 정해서 나만의 혈압, 혈당 다이어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표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날짜 옆에 아침 130, 80, 저녁 125, 78, 오늘 저녁 과식 이런 식으로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한두 달이 지나면 스스로 봐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는 좀 무리했구나, 이때는 식단 조절을 잘했구나 하는 것들이요. 그렇게 되면 숫자가 겁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기록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차마 다 물어보지 못했던 혈압과 혈당 이야기, 그리고 집에서 내 몸을 지키는 기록 습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이걸 언제 다 하나 걱정되시나요?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들으신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 집에서 하루 한 번 내 수치를 재본다. 이것만 시작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의 모범 환자입니다. 그 작은 기록 하나가 나중에 의사 앞에서 여러분을 대변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부터 식탁 위에 혈압계나 수첩 하나 꺼내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막막했던 약 복용 관리의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약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좋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관심 많아 하시는 주제죠. 뱃살만 빼도 정말 약을 끊을 수 있을까? 배둘레와 혈압, 혈당의 놀라운 관계, 그리고 시니어를 위한 현실적인 뱃살 관리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약 기운이 아니라 내 몸의 건강한 힘으로 하루를 채우시길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